지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연세가 꽤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의식이 또렷할 때, 내 생각이 안전하고 온전할 때, 내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난 어찌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유서도 미리 써놓고 유언도 미리 하시고 법적으로 공증도 해놓으세요. 그게 똑똑하고 현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고 인류가 137억만 년이라는 우주 역사 속에 이런 모양새를 가진 인간 형태를 가진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인류가 5억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주 역사에서 보자면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5억 년 동안 살아오는 우리의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인류가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것을 처음 맞이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80을 너끈히 넘기면서 산다. 이게 처음으로 최초로 겪는 일입니다. 인류가 80이다 100세라고 하는 걸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의 시스템을 새로 짜야 되는 때가 왔어요. 다시 짜야 돼요. 100세 시대에 맞춰야 돼요. 100세 시대에 맞추어서 두뇌도 바꿔야 돼요. 생활 패턴, 생각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남덕이와 빌보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덕이와 빌보기하고 이 빌보기처럼 남의 재산이나 남의 복을 빌려서 쓰고 있는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 것이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 100세를 살 수 있도록 생애가 길어졌다. 지금 우리 세대는 100세이지만 지금의 10대 아이들, 여러분의 손주 나이 10대 아이들은 영생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1000년을 사는 시대가 열릴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4차 산업시대가 바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일주문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생을 사는 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 사는 거 가지고도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노인 인구 국가 1위 국가가 된대요. 네. 그리고 노인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노인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시집장가 가는 것을 이제는 별로 원치 않고 혼자 사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말하자면 통찰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갖고 쳐다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기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큰일 났다 끝났다. 하나가 끝나야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던 거예요. 발전이라는 말하고는 다르지만 변화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변화의 물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화해 가기 때문에 2050년에 대한민국의 노인 세대 1위 국가가 되고 아이들이 없는 나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테러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애를 낳아서 뭐 하겠나 싶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사바에 뭐 때문에 아이를 낳겠나 싶어지니까 점점점 아이를 안 낳게 되죠. 자,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노인은 늘어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인류가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에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의 10대 아이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 거라 그랬잖아요. 몸뚱이는 사람 몸인데 우리처럼 살지 않는다 그래요. 그 호모사피엔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인류는 영생의 시대를 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00년 살 건지 500년 살 건지 1000년 살 건지 이제 수명이 막 늘어납니다. 이 수명이 늘어나는 데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이야기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수명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수명이 늘어나려면 뭐가 빠져야 되냐? 감정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 무상계에 나오는 무상계에서 그죠? 무명으로 인하여 무명식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느낌 그죠? 인간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 감정 느낌 요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사 거래를 계속 하거든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런데 다음 차세대
이 인류가 진화해 나가는 그 다음으로 나가는 진도 나갈 적에는 감정 뺀다는 겁니다.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야기에서는. 감정 빠진다. 감정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정 없는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예요? 로봇이에요. 감정이 없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80세, 100세를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 세대로 가는 걸 우리가 한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무엇인가를 향하여 계속 인류는 변화해 가고 있다. 그냥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일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인류가 진화해 오는 데는 세 가지를 통해서 진화해 와서 머리, 가슴, 손, 요 세 가지. 머리와 가슴과 손 세 가지를 가지고 인류를 진화시켜 왔는데 우선 간단하게 머리를 봅시다. 머리가 또 세 가지로 진화해 왔어요. 두뇌.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했죠?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뇌과학이 발달해서 깨달음이 뇌 안에서 어디서 일어나는지까지 다 발견해 놨잖아요. 뇌는 세 단계로 발달해 왔습니다. 첫째는 파충류 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파충류 뇌가 있어요. 요 뒤에 뇌간서부터 해서 파충류 뇌로 시작할 때는 파충류 뇌가 하는 일은 뭐냐? 본능입니다. 먹는 거, 종족 보존하는 거. 생식 기능과 먹는 거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뇌가 클 이유가 없죠. 그 다음 뇌가 뭐예요? 파충류 뇌에서 좀 더 진화된 게 포유류 뇌예요. 고래, 북극곰 이거 전부 다 포유류 뇌잖아요. 포유류 뇌에 와서야 감정과 느낌이 생겨요. 우리 무상계 12가지 12연기 나오잖아요. 이 12가지 12연기가 나오는 게 포유류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느낌과 감각, 감정 요게. 느낌과 감각과 감정이 생기면서부터 사람은 뭐가 시작되냐? 자기 뇌 안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오해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줬다 뺏었다 하고 삐지고 속상하고 남의 말 지식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잘못된 인간관계가 계속 형성되는 게 감정과 느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이게 포유류 뇌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이 포유류 뇌 때문에 친족 간에도 원수가 되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고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헤어지게 되는 이런 친소 원근이 생기면서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 천천지 원수가 생겨난 게 포유류 뇌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뭐냐? 전두엽뇌입니다. 앞쪽뇌. 전두엽이 발달한 시대예요. 사람에게 전두엽이 발달한 거예요. 이 전두엽이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뇌의 역사에. 말하자면 지금 뇌과학이 이토록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전두엽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화두이자 과제이고 숙제예요. 전두엽은 이타심의 뇌예요. 타인의 삶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가 그의 삶을 행복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써먹는 뇌가 전두엽이에요. 지금 이 전두엽이 발달했고 전두엽이 최상승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AI, 알파고. 인류가 진화해 가면서 갖은 모든 것들을 지금 발달시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실리콘밸리에 연구하고 있는 머리, 브레인들이 모여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아 돌아갈 만큼의 돈을 들여서 왜 그런 과학적 업적을 남기며 연구를 하려고 드느냐. 지금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 인간 데리고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한테 못된 짓하고 빼앗으려고 들 때 아, 내가 파충류 뇌를 쓰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벌컥 일어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풀리질 않아. 아, 내가 포유류 뇌를 쓰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해심이 커져. 이해심이 커지고 보살심으로 가면서 정말 역지사지. 저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이해심도 갈 뿐만 아니라 남이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살의 마음이 일어나. 그럴 때 아, 내가 전두엽을 쓰는구나. 지금 전두엽 인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전두엽 인간 만드는 세상에 와 있어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늙어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 내가 젊을 때 그렇게 살아왔나? 이거는 전부 노인 되어 가는데 어른으로서 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수정하고 교정하셔야 돼요.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이를 먹어간다 하는 것은 나이 먹어가는 건 아무 데서나 되고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이 말 쏙 들어갔죠? 요즘에 이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이 소리 하면 다 맞아 죽어요. 지하철이건 버스건 길이건. 모든 생명 가진 자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에 의해서 어른이 애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 평정해야 한다. 똑같아야 한다. 모든 생명은 존엄해야 된다. 어떻게 하다 보니 당신이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나이를 더 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권력도 권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소리 하면 요즘에 어른 대접 못 받아요. 공정해야 돼요. 모든 게임은 공정하자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돌아가, 사람 대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관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무시무종 이론을 그리잖아. 기독교는 수직관계라면 신이 있고 밑에 피조물이 있다면 불교는 시간도 무시무종이요. 모든 존재가 무시무종. 원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요. 그대가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하지만 한 생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당신이 나보다 늦게 태어났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의 시대관과 불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우주관은 무시무종으로 놓고 볼 때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가 아니에요.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어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타의 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궁무진 많지만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암 환자들인가를 무슨 돕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암 환자를 돕는 건지 뭔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그 신경정신과 여자 의사 선생님이 그 마라톤 대회에서 막 이제 달려오는데 1등으로 오고 있었어요. 1등으로 막 달려오고 있는데 183m 정도인가를 남겨놓고 쓰러졌어요. 다리에 근육이 완전 뭉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뛸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2등으로 따라오던 아이가 17살 먹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고등학생 아이가 따라오더니 그 쓰러진 그 신경정신과 의사를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워서 같이 달려. 몇 걸음 가다 또 쓰러져. 또 일으켜 세워. 이 의사를 끌고 일으켜 세워가 같이 달려와요. 같이 달려와서 골인 지점에 이 의사를 등을 밀어줘요. 1등을 시켜줘요. 네. 그러고는 자기가 2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1등으로 골인하게 달려온 다음에 확 밀어가지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돕고 싶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나이가 17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예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저 사람 등을 떠밀어서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완성하도록 밀어주는 게 보살 마음이에요.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려 하고 내가 성공하려 하고 뭐든지 내가 이기려 하고 이게 지금까지 감정과 느낌 때문에 포유류뇌 그냥 이겨야 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류는 맨날 걸음마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을 등 떠밀어주는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할 것이며 가슴으로 어떻게 타인과 공감할 것이며 이 손으로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 손으로는 도네이터하고 그렇잖아요. 남을 돕고 나누고 하는데 이 손을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먼저 1등 하도록 밀어주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나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나 성공하고 잘 되라고 등 떠밀어 주었던 우리의 선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잘 되라고 언제나 등 떠밀어 주었고 당신 입에 들어갈 거를 너 먼저 먹어라. 나는 배부르다. 이게 전부 등 떠밀어 주는 거예요. 그 등 떠밀어 주는 자비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항상 살아있는 그날까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손으로 언제나 상대방 등 떠밀어주고 손 잡아주고 그 사람이 더 먼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보살심이고 전두엽 인간은 이타의 마음을 그걸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걸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의 10대, 20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걸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걸음이 되는 데는 전두엽 인간이 돼야 됩니다. 더 나은 생각, 남을 도울 수 있는 생각, 남을 협조하는 생각, 남의 이익을 더 좋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런 세상을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연세 드신 여러분에게는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세상에 숨쉬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